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역 시사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오늘 첫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 전하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5월 30일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은 21대 국회의 출발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자, 오늘 저희 시사진단 첫 순서로 울산 최다선 국회의원, 울산 최초 국회 부의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정가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니까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 제가 비우면 채워진다고 내려놓으니까 만사가 편하니까 좀 좋아진 것 같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솔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배은주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 전 의원의 소개를 배 기자가 준비를 좀 했군요.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가빈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91년 경남 도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2002년 김태호 전 의원의 타계로 치러진 울산 중구 보궐선거로 국회 입성한 뒤 16대부터 17대, 18대, 19대, 그리고 2016년 20대까지 내리 5선으로 울산에서는 최다선 의원이라는 기록의 보유자입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에 이어 국회 부의장을 거치는 등 중앙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15 총선에서 중진 용퇴, 영남권 물갈이론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 쇄신을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18년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인생은 일단락됐습니다. 네, 정가빈 전 의원 18년 여의도 정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뭐 정리한다고 좀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 있기까지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그간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한다고 진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있을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의원님의 지난 정치 여정에 대한 이야기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인 정가빈. 본인 스스로 내 정치 인생 좀 어땠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성원에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울산하면 중앙부대에서는 아직도 뭐 우편 뭘 날라오는 거 보면 경북 울진군이라고 날라온 데도 있고요. 또 아직 이 울산광역시라고 모르는 구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정치적으로 변방의 울산을 중앙부대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울산에 있기까지 그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기관을 유치한다든가 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민들에게 저한테 뭐 빵점은 낙제점은 안 주지 않겠나 낙제점은 아니다. 의원님께서 정치에 입문하신 해가 1991년도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정치에 몸 담고 계셨던 만큼 재밌는 일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에피소드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뭐니만 해도 제가 40년 피던 담배를 일순간에 끊었어요. 그래서 그때 끊은 이유는 전에 박근혜 의원하고 대표 시절도 아니고 박근혜 의원을 몽골 대통령 초청으로 그 방문할 때 제가 수행 단장을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상대는 여성인이다 보니까 그 골초가 옆에 앉아 있으려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함께 여행하는 동안만이라도 끊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기자들하고 함께 얘기하는 동안에 박근혜 의원 대통령 될 때까지 안 피운다. 이렇게 해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간혹 대통령 되기 전에 저에게 우리 박근혜 의원께서 물은 적도 있어요. 아직도 담배 안 피십니까?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되시면 그때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랬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제가 2007년도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그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두 경쟁이 치열했죠.
이제 그때 뭐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박근혜 후보가 이제 그 직접 투표에서는 이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고 나니까 진 이명박 당선자 입장에서는 좀 별로 기분이 상쾌한 편은 아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정부 조직법이 우리 당이 열세다가 보니까 그 여당이 그때 당시 여당이 예.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과 안 시켜주려고 그러죠. 그때 당선자께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저를 불렀어요. 거기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이 문제는 정감윤 의원 맡겨두세요. 정감윤 의원 알아서 할 것이라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잘 원만히 이제 통과시켜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데 별 애로 없도록 해준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원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18년 짧지 않은 정치 인생 중에 내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성과 또는 보람 있었던 적은 어떨 때일까요? 뭐니 해도 아마 지난해 결정됐습니다만은 태화뜰 생태공원이 대한민국 제2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것. 예. 이건 아마 저 혼자만이 아니고 울산 시민들이 다 반겨줘야 될 사항이지 않나.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미 이 태화강 일부를 자연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심지어 정부에서는 태화뜰의 대숲을 제거하고 직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시민 태화강 살리기 그 시민단체에서 땅 한 평 사기 운동 그랬죠. 내셔널 예. 트러스트라고 이제 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 두세 평 샀을 겁니다. 샀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민운동 하던 연속선상에서 이제 이 태화강을 살려야 되겠다. 제가 다행스러운 일은 제가 그때 한나라당의 그 재대책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재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그 전국의 재난 현장을 그때 박근혜 대표하고 계속 뭐 현장이 발생할 때마다 다니고 이제 그러다 연말 가까이 돼서 제가 그 우리나라 강 그 유지 관리 비용들이 매년 발생하는데 사용하다 남은 잔액 있잖아요. 그 잔액을 그 태화강 그 개보수에다가 이제 직결시켰죠. 예. 그 정부가 이미 발을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그 지역을 하천 부지로 편입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3호다리 아래쪽은 그 국가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 국가천을 편입시키면 보상비를 정부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727억 원래 1,000억인데 울산시가 미안하게 한 200 몇십억 보탰죠. 그래서 1,000억 들여서 오늘 그 태화가 국가정원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우리 네. 박맹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박맹우 전 시장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박맹우 씨하고 저하고 둘이 호흡이 맞아가지고 오늘의 저 태화강 국가정원을 이제 만든 그렇군요. 출발점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반대로요. 좀 내가 부족했다,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2004년부터 내가 뭐 이제 재선이 되고 뭘 추진했느냐 하면 그 한전 유치를 위한 중저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예, 예, 예. 유치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때 한전이 전남 나주로 가기 전입니다. 예. 결정되기 전인데 그때 공기업 지방 이전 확정되기 전 아니 확정되기 전인데 그때 제가 문제는 그 중저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이게 우리나라 국가 사업으로 18년, 19년 동안 표류해오던 사업인데 정부가 거기다 여러 가지를 붙였죠. 그 양성자 가속기사 김대중 대통령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붙이고 뭐 이랬는데 네. 저는 거기다 욕심을 더 내가지고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한전을 우리 울산 지역에 발전소가 몇 개입니까? 인근에. 예. 그래서
한전을 울산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중재지 방사성 폐기물질 우리가 울산에 유치하자. 그걸 주장했습니다. 큰 반대에 부딪히셨죠. 난리 났습니다. 예. 난리 났어요. 정말 그러다가 어느 날 경주시가 주민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예. 경주에 유치하기로 됐죠. 음. 그렇게 결정되고 나니까 지역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그때 제가 주장 더 강력하게 또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더라면 요 최근에 우리가 원전 해체 산업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거 유치하려고 울산시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던데 아마 그거는 지금 와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나. 예.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유니스트에 뭐 방문을 할 일이 있어 갔는데 요 최근에 보면 그 방사선 제4차원 방사선 가속기 사업 예. 그게 청주에 이번에 결정이 됐거든요. 예. 호남 쪽에 그거 안 준다고 현 정부하고 지금 현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이 연계된 게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라고 요 근천에다 지금 거의 다 돼 갈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예. 울산이 산업 수도인 만큼 그런 시설들이 울산에 오면 울산의 산업들이 한층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시사진단 오늘 정가빈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울산 출신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배 기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울산 출신 국회의원 중에 정가빈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발의한 78건의 법안 중 25건을 최종 가결시켰습니다. 예, 상대적으로는 성적이 좋은 겁니다. 예, 입법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우리 산업 수도 울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전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성격시킨 것. 예. 해서 아마 안정적으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법안이 이제 예.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또 우리 울산 광역시가 그 광역자치단체이면서 아직까지도 그 광역자치단체로서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참 많아요. 많죠. 특히 뭐 사법서비스 이런 예. 거는 특히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울산 가정법원이라든가 예. 소년재판부를 신설한다든가 예. 이러한 것들을 했는 게 아마 시민들에게 상당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원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저희 최근에 울산에 좋은 소식이 좀 있었는데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해재판부가 이제 생긴다고 뉴스가 나갔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배 기자? 네, 맞습니다.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고등법원 원해 재판부라고 하는데요. 예. 이는 이제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등법원 관할 핵심 도시에 별도로 설치되는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부산으로 가야 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편리해질까요? 첫째는 우리가 부산 가면 뭐 불과 시간은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만은 하루를 소비해야 됩니다. 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양질의 그 서비스. 이 세 가지가 좀 문제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울산의 원해재판부가 내년 3월 1일부터 개원을 하게 되면 뭐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가고 예.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괜히 어떤 그 객지라는 그런 이미지 또 그다음에 그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살 수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울산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울산 원해재판부 설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가빈 전 의원 21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했지만 16대부터 내리 5선으로 정치 생활 꾸준히 하셨습니다. 현역에 계실 때는요, 제가 어찌됐든 시민의 선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못 드렸는데 항상 선거 때마다 울산에 나오는 얘기는 인물이
이렇게 없나 나오는 사람을 또 본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셨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신발끈을 졸라면 더 열심히 해서 그 유권자들이 저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정치인은 누구나가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또 울산과 울산 시민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단지 이제 시민의 기대에 좀 부족할 뿐이죠. 저도 뭐 그동안에 정말 아낌없는 성원을 힘입어서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변방의 정치를 중앙의 정치로 바꾸는 데 제가 최선을 다했고 울산 역사에 최초로 예결위원장, 예. 울산 역사에 최초로 국회 부의장을 할 정도로 그 어떻든 울산 정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선이나 연임할 만큼 울산 중구에서는 지지도가 상당히 높으셨는데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셨었죠.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그런 결정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동안에 정말 정치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방선거가 되면 그 지방의원 공천하는데 소위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얘기도 간혹 나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부분 정말 어디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말 그 가당치 않은 말씀들을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시민들의 기대는 아직 그 충족하지 못하구나 했습니다. 해서 제가 오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됐다든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출마를 하려고 한 동기는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의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제가 바람이었는데 네. 막상 제가 거기 몰입해 있을 때 지역에서는 어제 아래 같이 저하고 한 솥밥을 먹던 이제 동지들이 주변에 등등 사무실 차려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내려와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자괴감이 생기고 예. 아 이상 더 하다가는 정말 그 내 스스로가 상당히 그 마음 정리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 이제 뭐말든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 넣는 게 그게 더 낫다. 지난 총선 결과를 좀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의 참패인데 울산에서는 5대1, 5석은 미래통합당이고요. 1석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 판세는 좀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불출마하게 된 동기 중에도 하나가 우리 당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 더 해서는 안 되겠다는 예.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불출마해서 그때도 제가 이미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시당위원장으로서 울산 선거는 제대로 치러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6개 선거구 중에 5개 선거구를 우리가 승리를 이끌어냈죠. 지난번 3석에서 5석, 2석이나 늘어났는데 사실 우리 울산이라면 아마 서울 다음으로 전국 팔도 출신들이 골고루 모여 사는 곳이 울산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선거가 힘든 곳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우리 수도권, 뭐 호남권 이렇게 참패하는데 우리 울산을 그렇게 거두게 된 것은 지난 지방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때 그 민주당에 지지했던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마 좀 실망을 느끼지 않았나, 예.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나, 막 그렇게 해서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정 전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그 임기 끝나는 하루 전인가요? 네. 그 기자회견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면 어디든 가겠다. 울산 시장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당분간 좀 쉬고 싶습니다. 2년 뒤면 그래도 요즘 당분간이 아닌데요. 제가 예. 열심히 쉬고 있는데 예. 근데 저는 어디가나 직업이 정치인 아닙니까? 예. 30년을 정치권에서 활동했으니까 지금 우리 당의 이 가장 당면 과제가 정권 창출입니다. 예.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는 예. 제가 당의 현역 정치인이든 아니든 그 당의 중진이기 때문에 예. 어떻든 정권 창출에 제가 역량을 다 쏟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울산 와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큰일을 해라. 큰일 해라 네. 하더라고요. 그 큰일이 뭔데요? 이런 분들이 울산시장을 하래요. 예. 제가 옛날에도 그 할 때 울산시장 하라는 심지어 2013년도 그때 제가 울산시장에 출마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예. 준비해서 뭐 그때 다 준비했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못 나가게 해가지고 중앙정치하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저는 국회의장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울산시장은 그래도 폭이 넓다. 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지금까지 사용하고 그게 더 높은 자리인지 낮은 자리 구별하지 않고 네. 저는 국회의장이 3부위원장이 한 명이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제가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 나쁜 의미는 아닌데요. 정치인이 쉬고 싶다는 얘기를 배 기자도 못 믿잖아요. 네. 한 1년 뒤에 마음을 한번 다시 취재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20대 국회 정말 송구스럽다 뭐 그런 표현 좀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21대 국회. 제가 그동안에 지향해온 정치가 이 서로 상생과 타협, 협치의 정치를 실천해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정치판에는 너와 나는 있는데 우리는 없어졌어요. 우리는 실종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그 여야가 그 협치의 정치, 상생의 정치 이제 그렇게 조금씩 양보해 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그 국민의 정치권에 바라는 덕목이 청렴하고 결백한 것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실천되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이제 지역으로 돌아오셨으니까요. 지역 경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 좀 살릴 방안들 좀 생각하신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산업 중에 3대 주력 산업이 있죠. 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 3대 주력 산업들이 전부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지금 그 조선 수주가 이제 그 백척이라는 예. 이제 조선 3사가 좀 아주 호재였죠.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호재를 맞이했죠. 예. 뭐 심지어 잭팟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런 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중심 도시 이제 이런 예. 것들 이제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문제는 이 자동차나 석유화학이나 이 고도화 이제 돼 가면 이런 부분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울산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 울산이 다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쉬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으로서의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 있으신지? 의정 활동하면서 그 법사위 10년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가까이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아마 면적이나 인구 측면에서 거의 배 이상 되는 지역인데요. 그 각종 재판 사건이 연간 100만 건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상당히 얼마 700만 건입니다. 700만 건. 우리나라 이제 법조 비리 지난번에 제가 뭐 그 발생한 이유도
너무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걸 해소하는 길은 뭐냐? 조정산업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 보편화되어 있는 거는 가사 조정이 아마 각 법원마다 가면 그 가사 조정 예. 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 산업을 육성시켜서 우리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지대만 내면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예. 부분을 사단법이나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활동을 하고요. 활동하면서 네. 또 지역에 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이 또 있으시군요. 네. 울산 시민들에게 끝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정말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꼭 갚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시사진단은 나오신 분들에게 엔딩 추천곡을 이제 받을 겁니다. 오늘 첫 손님이신데 끝 인사로 노래로 이제 끝 인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곡을 좀 들고 오셨습니까? 제가 그 추천곡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2013년도에 그때 재경 향후들하고 활동하면서 재경 향후들이 울산의 고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라고 네. 예향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시를요? 네, 시를. 예. 그래서 썼는데 그 시에 제 주변에 어떤 작곡가 한 분 계셔가지고 그 곡을 붙였어요. 그게 이제 그 노래가 울산의 가자입니다. 울산에 가자. 예. 울산에 가자. 이제 그 보면 울산 지명이 나옵니다. 방구대에 꽃이 피면 나는 가겠소. 예. 신불산에 새가 울면 나는 가겠소. 이렇게 이제 지명이 태화강 간절곶 쭉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등록해서 아마 한때는 그 트로트 수혜를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고. 그래요? 예. 근데 저희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울산에 가자. 지금 그 나오고 있군요. 이게 공교롭게도 그 가수가 제가 선전한 건 아닌데 작곡가 선생이 울산 출신 현정이라는 가수. 그렇군요. 예. 본명은 김현정인데 예. 현정이라는 가수가 노래 불러가지고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랬어요. 제목에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8년 정치 여정의 끝은 다시 울산이군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울산의 발전 위해서 나름의 역할 또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